안녕하세요, 뿌띠가든입니다. 이번에는 주름 스커트를 만들어 볼게요. 스커트 패턴을 준비해 주세요. 뒷부분은 여민분으로 양쪽 크기가 약간 다르니 확인해 주세요. 허리 부분은 만들고 남은 작은 조각을 사용하면 원단을 알차게 쓸 수 있어요. 스커트 원단을 겉과 겉을 마주대고 반을 접습니다. 패턴의 골선 쪽을 접은 부분에 맞춰 배치합니다. 접은 부분은 시접 여유가 필요 없고 위아래는 5에서 7mm 정도의 시접 여유분을 두고 배치합니다. 뒷중심 부분은 마무리를 위해 시접 여유분을 1cm 정도 남겨주세요. 완성선을 따라 그립니다. 접혀있는 상태 그대로 뒤집습니다. 반대쪽을 그리기 위해 앞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반대쪽도 완성선을 그려줍니다. 다 그렸다면 원단을 펼칩니다. 원단 겉쪽에 리본을 먼저 달아줄 거예요. 완성선을 안쪽에 그렸기 때문에 바깥쪽에 표시를 해줘야 해요. 원단 겉쪽에서 알 수 있게 패턴의 꼭지점 부분들을 표시해줍니다. 저처럼 펜을 사용했다면 진하게 점을 찍어 반대편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펜 자국이 남는 것이 싫다면 시침핀으로 표시해줘도 좋습니다. 표시한 점에서 3mm 정도 위에 리본 위치를 잡아주세요. 리본을 고정합니다. 위치를 잡기 어렵다면 아래 밑단 완성선을 살짝 그려줘도 좋아요. 리본을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밑단 완성선이 헷갈릴 때는 시침핀으로 완성선을 확인하며 놓습니다. 완성선을 확인하고 리본을 바느질로 고정합니다. 바지 밑단에 리본을 고정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바늘이 나온 부분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작게 한 땀만 넣고 안쪽에서는 5에서 7mm 정도로 넓게 나아가 바늘을 뺍니다. 리본이 반듯하게 달리도록 바느질하세요. 리본을 이렇게 고정하면 밖으로 실땀이 거의 보이지 않고 조금 더 반듯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달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리본이 울퉁불퉁 당겨지기도 하니 잘 펴주면서 바느질합니다. 마무리 매듭은 안쪽에서 합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큰 실땀이 보일 거예요. 방금 바느질한 리본 위로 나란히 한 줄 더 고정합니다. 첫 줄과 나란히 간격을 유지하며 바느질하면 되기 때문에 고정은 하지 않고 바로 바느질했습니다. 뒤에서 마무리합니다. 리본 두 줄을 나란히 달았습니다. 밑단 완성선에 맞춰서 잘 접어 다려줍니다. 손으로 한번 눌러주면 다릴 때 조금 더 쉽겠죠? 밑단 완성선과 리본 간격이 원하는 느낌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리본이 살짝 삐뚤어졌다면 밑단을 리본에 맞추어 접으면 된답니다. 다림질을 했다면 밑단 시접을 5mm로 정리하고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서 깨끗하게 해도 좋아요. 뒷중심 쪽 시접도 1cm 정도의 시접만 남겨두고 정리해요. 원단의 중심에 패턴을 놓고 패턴의 주름 위치를 확인합니다. 주름 간격에 따라서 표시합니다. 주름 간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고 싶다면 겉주름과 속주름 양을 계산하는 것이 좋지만 초보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치마 길이를 패턴 길이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한 길이로 잘라서 주름을 먼저 잡고 길이에 맞게 잘라도 돼요. 표시에 맞춰서 치마 주름을 만듭니다. 하나의 주름에 시침핀 1개로 고정을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이 나오도록 최대한 맞춰가며 접습니다. 주름량 계산 시 소수점 단위가 나올 수도 있어서 패턴대로 표시를 해도 약간 모자르거나 약간 길게 될 수 있어요. 약간 모자르거나 남는 부분은 뒷중심 마무리 때 조절이 가능하니 최대한 균일하게 접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접었다면 주름을 한번 다려주세요. 안쪽에서도 주름을 한번 더 다려주면 더 깔끔하게 됩니다. 주름을 임시로 고정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흰색 실로 주름을 시침질합니다. 스커트의 요크 부분을 만들 거예요. 조각이 작기 때문에 작게 남은 부분을 활용하면 원단을 아낄 수 있어요. 단, 원단의 방향과 겉과 안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해요. 시접은 여유 있게 자르고 바느질 후 다시 정리합니다. 스커트 옆선을 잘 맞춰 고정하고 바느질합니다. 저는 박음질을 했어요. 뒷판 위아래가 헷갈릴 수 있으니 패턴을 그릴 때 미리 표시해둬도 좋습니다. 옆선 시접을 정리합니다. 나머지 옆선도 연결합니다. 옆선을 올풀림 방지액으로 처리합니다. 올풀림 방지액이 마르는 동안 패턴을 내고 길이를 표시합니다. 주름 부분의 중심을 찾습니다. 요크 부분의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을 맞추고 겉쪽과 겉쪽을 맞대고 고정합니다. 끝부분을 먼저 고정하고 그 다음 중간 부분을 고정합니다. 끝부분에서 주름이 애매할 때에는 주름 한두 개를 뜯어 끝에 맞춰주세요. 겉주름 크기는 유지하되 안주름 크기를 살짝 조절하면 된답니다. 완성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합니다. 저는 박음질을 했어요. 지저분한 시접을 정리합니다. 시접 정리 후 올풀림 방지액 처리를 합니다. 옆선도 깨끗이 정리 후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주세요. 바르는 김에 허리선도 시접 정리를 하고 발라줬습니다. 허리 요크 부분을 반듯하게 펴주세요. 원단이 두꺼워 차분하게 되지 않을 때는 다림질 후 완성선 1mm 위로 상침을 해주면 된답니다. 제가 사용한 원단은 면이라서 다려주기만 해도 모양이 잘 잡히네요. 다림질하면서 지워진 부분을 다시 그립니다. 위쪽 시접을 5mm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곡선을 자연스럽게 바느질하기 위해서 곡선 부분은 완성선 가까이 가위집을 대어줍니다. 완성선의 1mm 전까지만 자르면 좋아요. 너무 촘촘할 필요 없이 곡선 부분만 잘라주면 된답니다. 허리 부분을 완성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허리 완성선 1mm 아래쪽으로 상침을 해서 시접을 고정합니다. 안감을 처리하면 더 좋겠지만 굳이 두껍게 할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혹겹으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침은 겉으로 보이는 바느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쁘게 바느질해 보세요. 마무리 매듭은 안쪽에서 합니다. 뒷중심을 연결해 볼게요. 양쪽 리본 끝부분과 밑단 중심선을 맞춰 연결합니다. 이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여러 인형들에게 호환될 수 있도록 뒤를 아예 오픈 타입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결 없이 양쪽으로 바로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밑단부터 요크선 5mm 아랫부분까지 연결을 할 거예요. 윗부분 양쪽 시접은 잘 접어서 마무리할 거예요. 박음질합니다. 연결이 필요 없는 분들은 양쪽을 접어 겉쪽에서 상침합니다.
다 했다면 뒤집어 주세요. 연결이 되지 않은 윗부분은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선을 따라서 상침합니다. 마무리 매듭은 안쪽에서 합니다. 인형에게 입혀보겠습니다. 영상 속 패턴이 살짝 커서 제공하는 패턴 파일은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스냅 단추가 달릴 위치를 표시합니다. 스냅 단추를 달아줍니다. 장식 단추를 달아줍니다. 앞서 배운 바지 만들기에서 장식 단추 달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답니다. 장식 단추이기 때문에 두세 번만 고정해도 충분하답니다. 번거롭지만 단추 하나로 느낌이 달라져서 꼭 달아주는 게 좋아요. 블라이스에게 입혀보았어요. 잘 맞게 만들어졌네요. 주름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칼라만 만들면 되겠네요. 다음 영상은 칼라를 만들어 봐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